독종 제10화 독한 종목 진단이 시작됩니다. 종목에 대한 독하고 화끈하고 유쾌한 토론. 독종, 이제 느낌 아니까 유쾌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10번째 시간 함께 하시죠. 화끈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유쾌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독하게 씹어드리겠습니다. 독한 종목 진단 독종 제10화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가 발전하고 있나요? 시청률. 정말 맞아요. 자, 독종 지금 저녁 8시에 방송이 되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본방사수 못하시고 또 언제 하냐 뭐 이런 의견들이 게시판에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독종 재방, 3방, 4방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또 편성표 보시면 자세하게 또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자막으로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아, 맞아요. 밑에 네. 자세하게, 자막으로, 친절하게. CG 작업 해드립니다. 이제 자막 포인트까지 알고 계시네요. 오늘 패션이 뭔가 네. 맞춰 입고 오신 것처럼. 아, 그런가요? 네, 셋이 정말 잘 어울려요. 하늘색에다가 빨간색 포인트. 포인트? 딱. 다르게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아주. 패션도 나날이. 세계 상한가. 그런가? 네, 제가. 일타 3피. 아, 그런가? 네, 오늘 독종 10화입니다. 벌써 10번째 시간인데요. 예. 이쯤 되면 저희도 호흡이 이제 좀 잘 맞나요? 잘 맞는 것 같은데. 좀 맞는 것 같아요. 방송 보면서 느낀 게 저도 이제 집에서 이제 녹화한 거 좀 봤는데 네. 다시 보더라도 웃기더라고요, 이게. 그쵸. 저도. 예, 저희가 순간순간 포인트. 했는데도. 예. 그래서 좀 저도 되게 즐겁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도 즐겁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 들어볼게요. 사연 주세요. 안녕하세요. 50대 주부예요. 제가 주식을 한 지는 10년 정도 돼가고요. 토마토TV 방송을 보고 도움도 참 많이 받고 수익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제 마음을 참 아리송하게 하는 주식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하게 됐어요. 바로 영풍정밀인데요. 원래 저는 남의 말을 듣고 주식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우리 딸아이가 어디서 좋은 소식 들었다고 딱 한 달만 가지고 있자고 이번 달에 1950원에 15%를 실어서 매수했습니다. 딱 한 달만 보유하려고 하는데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요? 잘 가도 영 불안하네요. 도와주세요. 첫 번째 50대 주부님 영풍정밀 들고 계시네요. 이번 달에 매수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이번 사연 딱 들으니까 눈에 확 뜨는 게, 그 딸아이한테 이제 좋은 소리 들어서 샀다라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보다도 더 포인트가 뭐냐면, 딱 한 달만 보유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이 주식을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을 만큼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한 달만 보유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분은 일단 좀 마음이 좀 급하신 게 분명히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좀 전략을 제시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러네요. 네. 딸 추천으로 매수하셨는데 지금 그래도 수익 구간이세요. 오늘 그쵸. 종가 대비해서. 네. 네. 1,000원 정도 상승했으니까. 오늘 11,900원에 끝났죠? 그동안 우리가 뭐 친구 추천이나 뭐 증권사 직원 추천 등등 손실 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 딸아이. 따님이 효녀인 것 같네요. 역시 딸 딸이 추천. 효녀예요. 글쎄요, 이 딸아이를 어떻게 봐야 되나. 효녀냐 아니면은 이제, 들으시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달 말까지 가야 되니까. 네. 근데 일단은 따님이 뭘 작두타시나 봐요. 이렇게 더 걸쳐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거의 저점에 사셨어요. 950원이죠. 근데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 것 같아요. 날짜를 정해.
언제까지.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근데 그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적금을 붙들어야 3년을 적금을 보야 이자 돈이랑 받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 주식 언제 가요? 얼마 돼요? 그거는 세력만 하는 거지 일반인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거 한 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이제 좀 넘어가시면 여기 지금 오늘 11,900원인데 좀 더 넘어가면 아마 생각이 좀 바뀌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요? 조금 더 가볼까? 뭐 이렇게. 아, 더 가져가 볼까? 일단 수익은 그럴 수도 나셨는데 있겠다. 지금 수익 구간은 1,000원이니까 한 8%도 9% 정도 네. 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보신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더 봐주는 부분이 11,000원만 안 깨지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 주식이. 네. 11,000원 부분만 분기가 안 된다면은 12,600원 정도까지 뭐 오늘 11,900원까지 갔지만 조금 더 보셔서 한 7,800원 정도 그래서 한 2, 3% 정도는 보유해 보실 수 있지 않냐.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풍 정밀이 펌프 같은 거 밸브 제조하는 업체잖아요. 주가가 뭔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더라고요. 조용구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은? 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럼 계속 들고 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영풍정보이라는 주식 자체가 시장에서 이렇게 뜨거운 주식은 아닙니다, 사실. 네. 오래전부터 장기간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다가 요즘 들어서 좀 뜨기 시작을 하는데 이 증권사에서 한번 리포트를 한번 쓰고 나서 부각이 좀 되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적고 시장에서 좀 조용히 있는 종목을 증권사에서 이렇게 리포트를 내면서 이걸 시장에서 조금 부각을 시킨 겁니다, 일단. 그리고 또 부각이 됐던 계기 자체가 영풍정밀에서 고려아연하고 영풍의 주식을 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분은 굉장히 적습니다. 다 5% 미만으로도 가지고 있는데 영풍하고 또 한편으로 고려아연 같은 종목군들이 최근에 뜨기 시작을 하니까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얘들이 갑자기 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산업용 펌프라든가 뭐 밸브라든가 뭐 어떻게 보면 또 이 뭐 유해가스 처리용 라이닝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석유화학 쪽하고 어떻게 보면 조선이라든가 이런 경기 민감 쪽의 섹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기존 사업 자체가 크게 성장하는 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익도 그 지금 현재 시가총액 비교해서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뭐 15배, 20배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경기 민감주들의 그 밸류에이션 멀티플하고 생각을 해서 보면은 실적 가지고만 보고는 완전히 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한 5% 내외에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고려아연하고 영풍 지분 가치가 조금 부각되니까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간 거고 또 증권사에서 밀어주니까 또 적극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사업 자체가 아주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네. 그냥 이제 자산 가치 대비해서 좀 싸고 요즘에 자산주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냥 시장 현재 이 패션과 맞아떨어져 가지고 조금 올라가는 정도지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이럴 종목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 회사가 또 해외로도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얘기가 네. 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두 분께서 얘기하신 게 네.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더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네. 중요한 포인트를 다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11,000원이 지지가 되는 한 가져가야 된다. 저도 기준가가 이제 11,050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유지가 되는 한 가져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조영구 전문가님께서 이제 얘기하셨던 그 석유 화학 업종과 관련된 부분, 저평가와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포인트가 잘 잡힌 겁니다. 그리고 앞서 그 해외 쪽 수주와 관련된 걸 찾아보니까요. 네. 이게 1분기는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이게 영업이익이 13억 정도 나왔으니까 반토막 났고요. 당기 순이익이 11억 정도 나와서 마이너스 44%.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적이 되게 안 좋았는데 그럼 주가가 급락을 해야 되는데 급락을 안 하는 게 왜 그러냐면 하반기에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수주 물량을 좀 많이 취득해 놨습니다. 네. 이게 실적이 2분기, 3분기에 다 반영이 되니까 실적이 이제 나빠질 수가 없는 거죠. 수주 받은 놈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영풍 정밀은 중간 이상 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시장 대비 중간 이상 간다. 이렇게 그 매매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익 네. 구간이신데 일단 한 달 보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야장군 전문가님 말씀처럼 더 가져가 볼까? 이렇게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킬까? 13,000원 금방 분명히 만약에 13,000원까지 끌어올리시게 되면은 네. 또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러니까요. 종목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 2008년도 이후부터 네. 거의 6년이죠. 6년 동안 9,000원 정도에서부터 13,000원에 박스만 치고 있는 종목입니다. 계속 9,000원만 가면 또 13,000원 오고 네. 13,000원 가면 또 때려 박아갖고 또 9,000원대 갖다 놓고 그래서 6년 동안 박스를 친 종목인데 네. 변동성은 50% 정도 수익률밖에 나오질 않아요. 9,000원에 사서 13,000원이면 4,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50% 정도의 변동성을 갖고
이건 1년에 한 번 하시는 겁니다, 이 주식은. 가만히 보면 1년에 한 번 정확히 13,000원 가고 1년에 한 번 9,000원으로 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박스 대응을 하실 때 1년에 딱 한 번 그냥 용돈벌이 아니면 박스권 대응을 하자. 9,000원이 무너지면 다 끊어내고. 조영구 전문가님도 가격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가격을 12,500원에서 13,000원에 매도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고요. 네. 뭐 9,000원까지 내려올 이유는 없고 거기 기다릴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11,000원 깨지면은 만약 이제 본전 수준에서 처리하는 것도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박스권을 쳤던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이 제한적이에요. 이게 지금 화끈하게 성장하는 업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스를 쳤던 거고 박스를 치는 동안에 기업이 조금씩 성장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주가는 박스 그리고 성장은 아주 미약하게. 근데 요즘에 이제 좀 가는 이유가 이 너무 이제 5%씩 꾸준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박스 치고 있는 과정에서 은근히 싸 보이는 거예요. 돈을 또 계속 벌다 보니까 자산 수준이 예전 과거의 10,000원 수준에서 16,000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저평가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부각이 된 거고 요즘 장이다라고 한다면은 박스는 아마 돌파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돌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의 업황 동향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크게 넘기는 어렵고 제가 봤을 때 어차피 한 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12,500원에서 13,000원이면 일단 저는 수익션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뭐 9,000원 내려갈 때까지 그거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11,000원 이탈되면은 네. 자르는 걸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9,000원 전문가님께서도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네. 13,000원 보면 박스 상단에서 정리가 되고. 보통 9,000원에서 13,000원에서 움직였으니까. 움직이니까 봐서 나중에 9,000원으로 하락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걸 기다릴 필요는 없죠. 1,800개 종목에서 얘만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다른 거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봤는데 얘가 9,000원 정도 있다 할 때 관심을 갖고 튀어나가는지 보고 무너지면 손 안 대면 되는 거고.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우리 시청자님 뭔가 명쾌한 것 같죠? 이 종목은? 김정수 전문가님? 저한테 물어보려다 잠깐 저기 그러니까요. 네. 질문하시는 거 하시려고 하면 네, 됩니다. 눈빛만 봐도 이제 안 해? 네. 너무 친해지는 거. 어떤 거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격 전략대 정리해보려고 김정수 전문가님 의견도 함께. 기준가는 11,050원이에요. 네. 11,050원이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게 되면 하락폭이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서 분명히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네. 현재 주가가 11,900원이니까 여기서 이제 등락을 보이면은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는 없다. 네. 기업 자체가 분명히 싼 건 맞고요. 그렇다고 뭐 이 기업이 적자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좋아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반등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주식이 워낙 성장에 대한 부분이 적다 보니까 오히려 박스권 상단에 돌파하면 이전 같은 주식들은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주식은 성장이 제한되다 보니까 박스권 돌파하면 오히려 땡큐 매도 해라. 그렇게 이제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정리해 볼게요. 영풍정밀 일단 우리 시청자님 짧게 가져가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수익 내시고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아까 전문가님 말씀하셨듯이 뭐 9,000원 또 지지가까지 내려오면 혹시나 9,000원 라인이 1년에 한 번 내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13,000원 올라갔다 1년에 한 번 올라가면 6개월에서 13,000원 끝나고 최소한 6, 7, 8개월 지난 다음에 9,000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 8, 9월 달에 만약에 13,000원을 때리게 되면은 내년 한 4월 달, 5월 달 가서 한번 무심코 한번 보면 거기 내려와 있다니까요. 혹시나 내려와 있다면 한 번쯤 관심 가져도 좋을 종목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다음 종목 사연 주세요. 두 번째 사연. 네. 김정수 전문가님 연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연기를 하도 잘하셔서. 이거 네. 그 사연을 좀 읽는 건데 네. 또 이제 음악도 깔리겠네요, 보니까. 들어볼까요? 피디님께서, 딱 보니까. 큐. 예. 참고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 사연하고 제 사연하고 살짝 비슷한 게 저도 군대 때 이 네. 주식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예, 물론 이제 그 군대 가기 전부터 했었는데 이분 보니까 이제 저도 그 생각이 좀 드네요. 본인 이야기인 것처럼. 큐. 안녕하세요. 군대를 막 제대해 2학기에 복학하는 예비 복학생입니다. 힘들었던 군인 시절 저를 지탱해 준 것은 모 경제방송의 앵커분이었어요. 전 그때 핑클이었는데. 그래. 네. 주식의 주자도 모르던 제게 주식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상병 시절부터 책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틈틈이 모의 주식 투자도 해보면서 제대 이후 계좌를 만들어 주식시장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수한 종목은 컴퓨터, 가전,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등
전자제품에 대한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쇼핑 검색 전문 포털 업체 다나와예요. 다나와. 차트상으로 우상향으로 아주 이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소신을 가지고 14,100원의 비중 30%를 담았습니다. 제 생애 첫 종목 다나와. 이 주식 잘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잘하셨어요. 잘했습니다. 군대 시절 또 네. 핑클 이야기를 잠시 하셨네요. 자, 다나와 종목입니다. 어떤 가격 비교 사이트 업계 1위인데 네. 우리 전문가님들께서는 뭐 컴퓨터 사시거나 뭐 하실 때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좀 정보를 얻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은 옛날에는 그랬죠. 지금 가격 비교 안 하고 삽니다. 그냥 막 사요? 좋은 거 사죠. 굳이 돈 100원이면 많으니까? 아끼자고. 그게 시간적인 소비가 많거든요, 사실. 비교해보는 게. 그러니까. 다나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근데? 저는 한 번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저는 어렸을 저 때 아이패드 살 때. 이거 엄청나게 많이 드나들었던 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네. 14,000원이면은 네. 추격 매수가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최근에 보시면은 이번 네. 주인가요? 이번 주에 17,000원까지는 갔다가 지금 다시 14,000원대로 밀린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뭐 6월 달에 매수를 했을 때 상황을 본다면은 추격 매수가 그땐 됐었어요. 14,000원대에서 15,000원대 공격이 들어갔다가 13,000원대로 다시 빠졌다가 지금 17,000원 공격 들어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다 나와! 다 비켜! 하면서 주가가 막 갔었는데 나흘 연속 빠지고 있어요. 그때 KB한테 맞은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걸 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끌어올릴 때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근데 가장 치사한 작업이 뭐냐면 대차예요. KB가 다른 애한테 주식을 빌려줘요. 그러면 KB는 5점 몇 프로 갖고 있기 때문에 공시상의 변동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려주고서 너 때려.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때리잖아요. 그럼 확 물어주면 개인들은 모르는 거야. 그러고 나서 다시 받아갖고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네. 수수료 나눠 먹고. 그런 작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을 못 믿는 거예요, 뭐로. 기관이 기관답지 못하다는 거지. 개인들 등쳐먹는 게 기관이 있거든, 우리나라가. 그 정보를 알려면 우리가 어디를 봐야지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일단 뭐 제일 확실한 게 네. 전자 공시원 가게 되면 지분에 대한 변화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차 거래와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 이익에 대해서 막상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좀 뒤늦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 관련돼서 뭐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는 한 일반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힘들죠. 힘드네요. 네. 독종 전문가님들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그거 금융투자협회 가면 나랑 와. 그래요? 그날 저녁 7시 반 이후에 금융투자협회에 들어가시면은 네. 대차거래 현황이 나와요. 그런 쭉 거 나오는데, 보시면서 좀 예, 보시면서 이 예를 들어 종목은- 이렇게 최근에 요즘 삼성전자가 많이 밀렸었잖아요. 128에서 130에서 이 부분에서 매일같이 뭐 한 10,000원 범위에서 박스를 쳐 이렇게 달달달. 그때가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대차 나오는 시간이에요. 다 가다 놓고 다다다다 이렇게 10,000원을 왔다 갔다 합니다. 보시면 그럼 거기서 대차가 탁탁 나간다고.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딱 그 협회 가서 딱 보면은 오늘 삼성전자 대차 거래 뭐 5만 주 증가 이렇게 돼 있지.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거기에 한 가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그게 대차가 됐다고 해가지고 주가 다 빠지지 않아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대차 상위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하나케미칼도 대차 거래 뭐 분기 단위, 월간 단위 상인데도 오히려 그때부터 바닥치고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차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 하더라도 주가에 반영되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있고요. 네. 그 시간을 진행한 데까지도 주가라는 것은 등락이라는 걸 반드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포인트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준가 같이 이 가격하고 같이 놓고 대응을 하셔야지 네. 좀 대응이 가능하시고 대차가 발생이 됐다고 해서 바로 급락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이 다나와가 IT 부품 같은 것만 비교하는 사이트인 줄 알았는데 다나와 자동차 이런 것도 이 회사의 성장 동력이 된다고 하고 자회사 다나와 컴퓨터 예, 이런 오토샵을 인수했어요. 중고차 최근에 6월에 그것 때문에 지금 성장 모멘텀으로 그나마 좀 부각받고 있는데 네. 글쎄 이것에 대한 수익성이 얼마만큼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미지수다. 예. 해주세요. 조용구 전문가님은요? 뭐 처음 들어봤어요? 다나와 자동차. 아, 근데 그래요? 그게 지금 중고차 매매 시장 뭐 양재동에 가면 제일 큰 게 있거든요. 네. 서울에서 그다음에 저기 광장 저기 어디죠? 장안평. 장안평하고 양재동하고 양재동 쪽은 이제 수입차 전문 쪽이고 네. 장안평은 뭐 국내차 전문 거고
각 요즘 도시별로 중고차 매매가 굉장히 활발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도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 이쪽 나라에서 무슨 중고차 시장들이 이렇게 많아. 중고차 가격 비교하는 그거 아니에요? 근데 비교를 다나와 하는데 자동차?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많아져야 되는데. 사실상은 지금 신차 규모가 지금 외제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신차에 대한 그 요즘 프로모션도 상당히 저렴해요. 그래서 오히려 국내차가 더 비싸지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중고차 안 살려고 그럴걸? 요새 보조금 많이 지원하잖아요. 네. 그 엔진이나 연비 관련된 친환경 관련된 거는 연비. 정부 쪽에서 지원 많이 해주기 때문에 신차라고 하더라도 이전처럼 그 뭐 프리미엄 확 붙은 게 아니라 그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많아서 중고차하고의 경쟁력 자체 가격 경쟁이 많이 좀 옛날엔 벌어졌는데 지금 많이 다운됐어요. 중고차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될까요? 다나와는 정말 성장 모멘텀이 없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이 조인구 전문가가 말한 대로 다나와가 가격 비교 사이트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그래서 조립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게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뭐 그냥 바로 가서 그냥 돈 찍어대고 사는 게 편하지. 이거 뭐 하고 조립하고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던가 학생이면 가정주부면 가정을 위해서 더 뭐를 더 하시던가 하는 거지. 그거 네. 조립해서 더 몇만 원 아낀다 그래서 더 생고생한다니까. 용산 생각하시면 돼요. 용산. 용산 가서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용산 부흥기 때는 네. 상대적으로 이런 게 그만큼 활성화가 많이 됐다는 얘기고. 근데 지금은 네. 이게 다 하향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 한 2009년, 2010년에는 되게 붐이었던 것 2008년 같아요. 2008년. 그때는 뭐 반도체 완전 녹았죠.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이 회사 또 현금성 자산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별로 눈여겨볼 부분도 아니에요? 근데 현금성을 계속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네. 이 회사가 지금 계속 투자를 하잖아요. 네. 이제 왜냐하면 그 기본 사이트가 매출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걸 자기네 감지하니까 다른 쪽에서 매출, 즉 누드김밥을 팔아서 대박을 냈긴 했는데 손님이 떨어져.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뭐 감자탕 팔아야지. 그러니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쪽으로 신경을 쓰는 게 이게 본연의 자세가 무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지금 비슷하시긴 하세요. 매수가랑 현재 네. 14,900원이니까 전문가님 의견을 따를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매도할까요? 아무도 이쪽 보시면서 얘기하시길래 네. 이쪽한테 질문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매도할까요? 저는 간단합니다. 일단 저는 네. 뭐 13,000원대에 놓고 네. 무너지면 그냥 빠져나오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면 반등을 주어서 뭐 네. 이것이 지금 14,000원대 사셨잖아요. 그래 네. 16,000원 금방? 지금 오늘 14,900원으로 끝났는데 네. 손실은 아니세요. 손실은 아닌데 비중이 지금 주식 100% 중에서 30%는 비중 굉장히 많이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군대 제대한 사람. 포트폴리오 짜는 것밖에 안 배웠어.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외국인을 믿으시면 안 돼요. 진짜 외국인 아니라니까. 검은머리 외국인. 우리나라의 역외 펀드로 들어오는 금액이 45조 원 됩니다. 네. 45조 원 규모면 전체 시장 규모로 보면 거의 4%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금액이 전체가 다 움직인다면은 네.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이 역외 펀드는 뭐냐면은 해외에다가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펀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검은머리 외국인인데 이건 금감에서도 발표가 된 상황이에요. 42조가, 45조가. 우리나라에서 검은머리 외국인이 45조 움직이는 인원수가 총 계좌수가 2,500개입니다. 2,500명이 45조 갖고 움직이면은 사실상 이건 거의 사기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무서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꼭 외국인이라 해서 그게 진짜 외국인, 그거 걔네들 여권 봤어? 여권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예전에 그 금감위에서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002년하고 2013년도에 재밌는 상황이 벌어져요. 뭐가 벌어지냐면 2012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페이퍼 컴퍼니들은 한번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가 좀 줄었는데 2013년도에 대기업체에서는 페이퍼 컴퍼니가 25개가 늘어납니다. 삼성전자도 페이퍼 컴퍼니를 늘었다니까 스위스에다. 그러면 그 스위스에다 만든 페이퍼 컴퍼니가 과연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겠냐는 거야. 네. SK가 12개 만들었어. 작년에만. 외국인을 조심하자.
그러면 그 자금이 역으로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외국인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은 그냥 참고 사항이고요. 내가 주식 가지고 있는데 올라올 때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 들어오면 좋다 이 정도만 되는 거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샀다고 해서 집착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은 매수 매도 내 계좌에 주식을 사는 순간 가격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네. 수치가 그거 놓고 기준 세우면 되는 거고 그 주식이 이왕이면은 정책도 있고 실적도 네. 있고 모멘텀 있고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수급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참고. 여러 가지. 네, 참고하는 사항이 그거에 되는 거지. 이게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 대부분 그런 게 몰입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샀다니까 뭐 이렇게 가면 골치 아프니까. 수급까지 짚어봤네요, 우리가. 이 주식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네. 13,000원 이탈되면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 기준가가 13,000원이기 때문에 네. 이건 리스크 관리 분명히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전문가님 13,500원. 네, 비슷한. 저는 이제 13,000원 제시하고 그다음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주식은 팔아야 되는 주식이다. 아. 네, 그래서 왜냐하면 올라갈수록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네.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올라오는 건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서 차익실현 해주는 인사 한번 해주고 그 정도. 인사 꼭 해야 되네. 네, 인사 한번 해주고 그래요? 네, 감사한 마음으로 네, 수익 실현하시고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를 보면서 지탱을 하고 계셨대요. 군생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근데 에이퍼지 저희가- 세미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자막으로 나간다. 저라고 하기 부끄러우니까 리얼리? 이렇게 한 거죠. 저라고 하면 좀 부끄러울까봐. 알겠어요. 대응 잘해보시길 바랄게요. 또 참여 많이 해주세요. 토마토TV.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나와 종목이었고요. 다음 종목도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2년 동안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갔다 들어온 40대 직장인입니다. 2년 전 갑자기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어서 2년 동안 제 주식 자금을 전혀 관리를 못하고 방치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면 제 포트를 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게 웬걸 2년 동안 제 주식 자금은 꽤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많은 메리츠 종합유권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때 당시 메리츠 종합유권은 745원에 50%를 남아서 매수했는데요. 올해 가지고 갈 생각은 아니었는데 장기 보유를 하게 되어서 이제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메리츠 종합증권이 IM 투자증권을 인수한다는 이슈도 있던데 좀 더 보유해야 될까요? 아니면 바로 수익 실현할까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30대 야. 직장인 저이 우리 종목 수련이네요. 이 얘기 딱 들으니까 네. 희한하게 오늘 사연이 저랑 관련이 깊네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아는 동생의 지인이 네. PC방에서 쉽게 말해서 오락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어. 아이들도 이제 나이가 좀 있는데 30대 후반인데 PC방 오락에 빠져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인생 역전을 했어요. 어떡해. 그러니까 그 안랩이라고 있잖아요. 안랩. 네. 안철수 연구소. 이거를 2만 원대인가? 그때 2,000원인가 2,500만 원치를 사놓고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 20만 원대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냥 PC방에서 오락했던 사람인데 역전이 된 거죠. 대박. 예, 그죠.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된지 알아요? 어떻게 됐어요? 다 날렸지. 예, 그 안철수 연구소 가지고 수익을 엄청나게 내다 보니까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그래서 또 안랩을 했던 거야. 수익 냈던 거 다시 어떻게 되게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된 거지. 더 갈 것 아이고. 같아가지고. 본전. 예, 안 예. 되겠네. 근데 그 전에 STX 그룹 관련돼서도 제 그때 그 동창 얘기를 맞아요,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네. 아, 네. 지금은 수익 엄청 많이 보고 계세요. 이게 말도 운이 좋아요. 못해요. 지금 이분 엄청 운이 300% 좋아요. 정도 수익 나셨네요. 또 진짜. 10% 20%가 아니라 50% 투자된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보통 이분이 30대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30대 직장인이 평균적으로 운용하는 자금이 적게는 3천에서 많으면은 8천 정도 운용합니다. 네. 그러면 그중에서 한 절반 정도면 4천, 5천 정도라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억 단위 정도. 그 정도 안것 같아요. 30대 직장인이니까 해외 파견 나갈 정도면은 어느 정도 연봉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억 단위 정도 수익이 난 겁니다. 이거. 저 막 닭살 돋았어요. 자제분이 저- 지난번만요. 아, 그럴 수 있나? 자제분이라 그냥 심심해서 그냥 일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 와, 진짜 그런가? 네. 아무튼 뭐 이제 그 수익 얘기 축하드리고. 잠깐, 예. 네, 수익 정말 축하드려요.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
메리츠 종금증권은 그걸 아시면 돼요. 반세 이익을 얻은 거예요. 동양 사태 터지고 나서 동양 CMA가 있는데 네. 동양 CMA가 다른 CMA와 다르게 우리가 어음관리계좌 자산관리통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양 CMA는 원금을 보장해줘요. 원금하고 이자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직장인들의 돈을 다 흡수했었습니다. 70% 정도. 10명 가운데 7명이 동양 CMA를 이용했었어요. 근데 동양 사태가 이번에 사기건이 있었잖아. 어음 사태. 그것 때문에 싹 다 이동을 한 거야. 네. 그 돈이 메리츠 증권한테 다 갔어요. 오, 반사이. 왜냐면 미래에셋이나 삼성증권 이런 애들 원금 보존은 안 해줘요. 물론 네.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해서 네. 그 국채나 지방채 투자하기 때문에 손실 위험 거의 없지만 그때 메리츠 종금증권은 그 보장을 해주거든. 그 부분 때문에 돈이 다 이게 갔던 종금 거고.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예. 그래서 동양종금이 네. 원래 동양증권이 아니라 동양종합금융회사였어요. 근데 네. 그것이 끝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인가 4년 전에 끝나면서 이 메리츠 종금으로 바뀌었거든요. 종금 업무가. 그래서 메리츠 종금이 올라가는 그 시점이 그 종금 업무를 메리츠가 받는 순간부터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 보장에 대한 그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좀 돈놀이 하시는 분들, 이자통 계산 하시는 분들은 동양종금에서 돈을 많이 뺐었어요. 그래서 메리츠로 많이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메리츠가 그다음부터 상승세를 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원금 보장, 그러니까 경기가 별로 안 좋고 시장 상황이 별로 안 좋을 때는 종금 업무를 하고 있는 이 메리츠 종금이 가기는 다른 주식들은 못 가도 다른 증권주들이 힘들어도 종금 업무를 하는 데는 원금 보장을 받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가서 원금을 준다니까 갖다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대세 상승 장르로 이렇게 갈 때는 이런 주식도 못 가요. 왜냐면 원금만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쪽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만 지수가 대세 상승을 탄다 할 때는 종금주들은 잘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정상적인 주식, 증권주들이 그냥 가는 되는 경우가 많아요. 수익률이 더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시청자님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네. 대세로 터닝 포인트를 잡았을 때는 종금주보다는 일반 증권주로 갈아타시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 상태가 좋지 않고 장기 행보하거나 좀 대형주들이 약세장으로 갈 때는 종금 쪽에 증권주에서는 종금주를 보시는 거고 네. 만약에 바닥을 치고 이게 대세를 튼다. 그리고 대형주가 선두에 나서면서 치고 나간다 했을 때는 종금주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일반 증권주를 보시면서 수익률을 맞추시는 게임이에요. 아, 그렇구나. 최근에 IM투자증권 인수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인수를 한 게 살펴보세요? 아니고요. 인수한다는 이슈죠. 인수 결정하지 않았나요? 인수 우선 협상자로 지금 대상으로 협상돼요. 선정된 겁니다. 선정되고 어제 뉴스로 어제 뉴스 나왔어요? 네, 인수됐다고. 아, 그래요? 어제 뉴스로 해서 인수됐으면은 네. 오늘 밀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상승 마감되지 않았나요? 오늘은 1.4% 2,700원 하락했어요, 하락 오늘? 마감했습니까? 전일 대비. 아,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날짜로 IM투자증권을 인수했다고 이제. 그래, 저는 우선 협상된 저는 걸로 대상-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대상으로 선정만 네, 됐다고. 16일 날에는 그렇게 났고 17일 날 하루 만에 우선 결정됐다고. 협상되고 하루 만에 인수가 돼요, 그냥?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냥 협상 잘못- 예. 대상자로만 된 거지. 아직 제가 뉴스는 보기에는 없는데. 그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뉴스야? 예 어디서 보셨어요? 전 HTS에서 봤어요, 뉴스에서. 아 그래요? 목소리 떨리고 있어, 나. 진짜 그냥 우선 협상자로만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인수가 됐다고 해서 이제 자기 자본이 1조 원이 넘게 됐다, 뭐 이런 인수가 뉴스를 되면 봤거든요. 그렇게 된다, 이거죠. 된다면, 네. 누가 쓴 거야, 그 기자. 왜냐면 이게 지금 IM이 지금 소셜미디어 99라는 회사하고 네. 99라는 회사하고 얘네 지금 어디야? 메리츠하고 둘이서 경합 벌이고 있다가 네. 우선 협상자 선정이 얘네들로 지금 된 거예요. 메리츠 종금으로. 그게 이제 된 거고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우선 협상자로 되게 되면은 시간이라는 게 분명히 걸리는데 이거를 네. 그렇게 짧게 될까요? 그래요? 물론 확인은 해봐야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네. 또 업계 10위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게 뭐 주가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나요? 뭐 이제 그 총 자산 규모가 일단 커지니까 네. 종금이든 증권사든 제일 중요한 거는 총 자산 규모가 일단 커져야 돼요. 네.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커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하게 돼서 총 자산 규모가 늘어나면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네. 뭐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많이 반영이 돼 주식이 있어요. 주당 500원짜리죠. 주당? 네. 액면가. 그래요? 액면가가 500원일 겁니다. 한번 이게 오- 네, 500원 제가 알기로 짜리 500원인데 네. 그렇다면 지금 액면가 대비로 5배거든요. 네. 그죠? 근데 뭐 하나증권 같은 액면가가 5,000원짜리인데 이제 3,000원이거든요. 어. 그럼 얘는 엄청나게 지금
자기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수익은 많이 나셨으니까. 네. 그죠? 그리고 이제 귀국도 하셨으니까. 그죠? 그렇다면 일단 한 300% 정도 수익은 나셨는데 네. 일단 원금 회수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서 최종적으로 2,500원 지지를 보시면서 움직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시고 특히 요거 이슈 IM 투자증권 인수 이슈가 확정이 네. 될 때를 잘 보세요. 그래서 호재로 받아들이는지는 그 뉴스가 발생하고 나서 네. 항상 말씀드려요. 호재란 말이에요. 이 회사한테 그 가격 아래로 빠지면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호재가 나왔는데 밀리면 그거는 마탱이 간 거지. 호재를 이용해서 이익 실현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식은 기준가가 2,500원에 위치를 했는데요. 수익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 있는 상태고 비중도 50%고 그 저는 이 아까운 수익을 먹고 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기업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히 있으나 주가가 반영한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다른 주식들이 무너진 거에 비해서 분명히 네. 우위로 섹터 우위로 강세 흐름이 나와서 강세 흐름이 나왔던 건 분명 사실인데 그만큼 기대 수익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50%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적어도 3분의 2 이상은 이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더 가져가고 싶으면 네. 2,500원 놓고서 장기 보유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게 낫겠다. 장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 수익 많이 내고 계시니까요. 우리 전문가님 의견 참고하셔서 수익 정말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협찬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한 번 더 참치 얘기해 있잖아요, 볼까요? 참치. 예. 네, 저희는요 족발도 좋아하고요, 네. 팥빙수도 좋아하고요. 네. 또 뭐 좋아하세요? 빨리 말해야 돼요 이 기회에. 공짜인데 그냥 주면 먹어야지. 아니요, 다 좋아합니다. 먹는 거라면. 자, 협찬 독점에서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견은 자주 나가시면 돼요. 지구를 떠나시면 한 500번 아, 가지 상담료 않을까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 그런가? 상담료 받아야지. 에이, 뭐 그렇게 인색하게 그래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아, 그래요? 사람이 인생이 달린 건데, 이게. 그러면 협찬해주세요. 협찬 기다리고 있을게요. 협찬해 주시는 분만 상담해드릴까? 네, 그럴까? 자, 우리 메리츠 종금증권 메리츠 여기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사연 주세요. 또 연기입니다. 다음 종목도 연기예요. 두 분 전문가님께서 연기라고 하니까 저번에 무슨 방송 보니까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CG를 맞아요. 연기가 우리 뭐라고 PD님의 어이없는 그런 센스. CG를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요? 센스 있잖아요. 나중에 자막 처리할 때 좀 예쁘게 좀 해주세요. 왜요? 최대한 예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센스 있게. 센스 있게. 뭐 요구사항 오늘 있으세요? 오늘 찍혔다. 이제 분명히 찍혔다, 나는 또 이제. 맨날 이게 악마뿔. 악마뿔에다가 해골, 또 바가지. 가랑비 쏟고 검은 커튼 내려오고 막 이럴 것 같아. 그니까 자, 잘해요. 연기 들어가시죠. 네, 연기 큐! 이번에는 상황 설정을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야정군 연기 전문가님이 큐했는데, 예. 네 다시 한번 좀 이따 다시 또 세미나 해줘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딸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아버지예요. 아. 그리고 바꿔줘. 저랑 조용우 전문가님하고 연인 사이고. 네 연인 사이예요. 아, 이렇게 그래요? 설정하고 큐 좀 네.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연기 들어갑니다. 시청자분님들 저랑 같이 큐 들어가죠. 하나, 둘, 셋, 큐!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둔 딸을 둔 대한민국의 아버지입니다. 은퇴 이후 취미로 주식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글쎄 제 사위 될 사람이 증권회사 직원으로 한 달 전부터 제 주식 계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직원이네요. 저번에도 직원이었거든요. 그러네. 아버님, 주식 계좌 관리는 저에게 맡기세요. 제가 1년 안에 100% 보장합니다. 리얼리? 조금 그 정도 아니고 그냥 안정적으로 조금씩만 수익 내도 되네. 나야 뭐 그냥 취미 정도로 하는 건데 뭘 그렇게 100%씩이나. 제가 증권사에서 뭐 투자대회 나가가지고 1위를 한 사람인데요. 저만 한번 믿어보시죠. 아빠, 우리 자기 매매 잘한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믿으면 돼요. 네, 그래서 매수한 종목이 미디어 플렉스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데 이거 4,780원에 비중 40%나 실어서 매수했더라고요. 조금 이거 진짜 괜찮은 건가? 미디어 플렉스. 아버님, 요즘에 영화 신의 한 수와 군도, 이 영화 이제 흥행이 보장된 영화, 이 영화가 다 미디어 플렉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단기로만 싹 들어갔다가 싹 잘 빠져나올 테니까요. 한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제 철학입니다. 저만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잘하는데, 이거. 방송에 욕심을 내. 아, 그래? 알겠네. 자네만 믿을게.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찐찐 것 같은데. 정말 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스타일이라 정말 고수익을 추구하지 않거든요. 매매 스타일도 다를 뿐만 아니라 솔직히 이런 허풍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인질로 잡혀 있는 상태라 우선 맡긴 거죠. 근데 속는셈 치고 맡기더라도 우선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신청합니다. 전문가님들, 저 어떻게 할까요? 웃짧고 일을 아버지. 웃짧고 인질을 하나 잡혀놓고 있는 상태라 이거 웃짧고. 아까 웃음소리 빵 터졌어요. 저도요. 웃음소리 빵 터졌어요. 예능을 지금. 진짜 야비하게. 네. 진짜. 시간이 갈수록 예능의 도전감들이. 맞아요. 우리. 네. 미디어 플렉스입니다. 예. 올해 매수하셨어요, 이번 달에. 날씨 좀 더워지면 영화도 많이 보고 그러질 않나요? 예. 네. 지금 이거 다 제가 봐야 될 영화들인데 신의 한 수는 봤어요. 저도 봤어요. 진짜 끝까지 재밌더라. 간다도 봤어요. 끝까지 간다도 봤고. 네. 영화 자주 보시나요? 조용호 망가진 장관님 삶을 보세요?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묘수말일세. 극장 안 간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진짜요? 마지막으로 극장 간게 저 언제. 영화 매니아예요. 그럼 김정수 장관님. 저도 영화는 좀 많이 보는데 네. 제가 이제 영화 관련된 뭐 CJ, CGV도 그렇고 상장되고 있는 이제 미디어 플렉스 이 주식도 그렇고 보면은 영화가 잘 된다고 해서 꼭 잘 가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가 히트쳐서 잘 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영화 잘 되면은 잘 갈 거로 가지만은 중간에 뭐 배급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문제 있고요. 소송과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화가 실질적으로 잘 돼서 수익에 창출이 된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더 잘 갔던 경우는 어떤 게 이슈화가 돼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슈가? 예를 들어서 뭐 정부 쪽이나 네. 정책 쪽에서 뭐 영화 관련된 사업 쪽으로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그 영화비를 뭐 네. 1,000원 올리겠다라든지 네. 요 이슈 때문에 더 잘 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죠. 정부 정책에 의해서도. 네. 그래서 지금 미디어 플렉스 이 주식도 잘 보면은 네. 신의 한 수도 그렇고 뭐 군도도 그렇고 흥행이 잘 되면 막 치고가 지금 뚫고 가야 되거든요. 네네. 비중도 뭐 40%나 실었잖아요. 막 날아가야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오히려 또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 네. 진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더 나온다면 나는 이거 매수세가 나와야 된다. 매수세가 있어야 된다. 지금 왜냐면 신고가 는 주식이 있어요. 네. 시장이 장세가 지지부진하더라도 진짜 막 전고점을 뚫고 가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식들은 진짜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게 붙는다는 얘기거든요. 기대감이. 근데 이 주식은 아직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이 주식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가져가기보다는 네. 기준가가 이제 4,700원인데 요거를 좀 회복하기 전까지는 네. 비중에 대한 부분을 좀 강하게 두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기간 조정이 좀 분명히 좀 필요하다는 걸 인지를 한 상태에서 대응 네.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영화 오늘 6%나 빠졌네. 맞아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이게 근데 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61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 주식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4,000원 초반까지 밀렸는데 이게 깨지면 안 되거든요. 이거 네. 깨지면은 또 급등 맞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네. 근데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그 신의 한 수라든지 군도를 네. 하는데 예전에 그 CGV가 좀 올라갔던 게 7번 방향의 선물이에요. 1,000만 관객 돌파. 네.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 정도 돼야 좀 시세가 붙어요. 1,000만 명 정도 붙어야지 그 시세가 붙으면서 한 20% 정도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거든요. 1,000만 명 정도. 그러려면 어느 정도부터 얘네가 탄력을 받아줘야 되냐면은 관람객 수가 300만 정도 넘어야 돼요. 300만이 넘으면 슬슬 탄력을 붙여서 올라가면서 한 주가가 한 20에서 25% 정도 올라갑니다. 예전에 제가 CGV를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딱 7번 방의 선물 보면서 얘 300만 넘어갈 때 붙으면은 700만, 1000만까지 갔을 때 20에서 30% 먹을 수 있거든요. 이 공식이 있어요. 네. 보는 공식이. 이번에도 그럴까? 근데 지금 신의 한 수하고 네. 군도하고 네. 명랑이라는 또 게 네.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3파전이거든요. 3파전으로 하는데 신의 한 수가 지금 예매율은 100만이 넘어요. 지금 200만 정도, 150에서 200만까지는 가는데 이것이 지금 군도가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다음 주 군도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날 나오게 되면은 신의 한 수가 약간 한풀 꺾일 거라고요. 신의 한 수가. 그렇게 되면 이게 딱 가다 탁 꺾이는 거거든요.
그 관람객 수가. 그렇게 되면 군도의 상황을 또 봐야 돼요. 군도가 연결을 해주는데 또 명랑이 또 이달 말일날 나와요. 7월 30일 날. 거기서 또 탁 꺾이는지 봐야 돼요. 명랑 배급사도 여기예요? 아니요, 명랑은 다른 다른 쪽이에요. 데예요? 우리 같이 보러 가면 좋겠다, 군도. 군도? 네. 하정우? 하정우 연기 잘하잖아. 또 좋고 강동원 씨 나오잖아요. 누구? 강동원.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런 사람 진짜요? 있었어요? 강동원 왜요? 정말 잘생겼는데 왜 그런 사람 안 좋아하는 거죠? 네, 저보다 잘생겨서 안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그럼 하정우는요? 하정우 씨를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 그 조진웅 씨를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기대가 되는 영화기는 하는데 이제 군도 개봉일까지 5일 남았습니다. 5일 남았는데 기대가 돼요. 이 영화 이야기도 지금 해봤는데 아까 말하셨던 정부 정책 같은 것도 최근에 시진핑 주석 방한하면서도 이게 한중 영화 공동 제작 협정을 체결했다고 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 이런 것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가 올해 상반기잖아요. 5,000원 찍을 때. 그때. 그럼 앞으로 뭐 호재가 그 호재 그거 발표하고서 바로 밀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중 호재가 영화 호재가 합작 뭐 아니었네. 이러고 하겠다라고 해서 뉴스는 좋아요. 그쵸? 그러면 기대가 있는데 그건 맞고서 바로 금방 맞았다니까요. 그때 호재 있을 때 잠깐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이런 식인 것 그래서 같아요. 지금 최종적으로 빠진 게 7월 초순에 네. 바로 뺀 거거든요, 이게. 네. 지금 5,000원 때리고. 뭐 2주씩 살아나려면은 네. 4,700원 회복해야 돼요. 지금 매수가랑 비슷하네. 4,700원이 무조건 종가상으로 안착이 되는 흐름이 나와야지 그때 다시 뭐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고 네. 4,700원 밑에서는 분명히 이 주식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가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호재가 터지는 상태에서는 뚫고 가야 돼요. 네. 그래야지 시세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거지. 7월 초에 매수하셨는데요, 뭐 바로. 그래요? 4,700원이면 4,700원에서 5,100원인가 이렇게 딱 찍고서 빠질 때 그 금방이거든요, 지금 들어가시면. 그럼 가격 전략도 어떻게 짜볼까요? 지금 5,000원대 가격에서의 방어선은 두 군데가 나와요. 원래 네. 공식적인 그 가격 구조론에서 이렇게 보면은 5,000원에서 일단 방어선은 4,200원에서 4,100원이 1차 선이고 2차 방어선은 3,500원입니다. 근데 네. 그렇게 되면 이분이 지금 너무 많이 밀린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리 딸이 인질로 있어도 이건 파원이야, 파원. 파원이라니까? 신경 잘 쓰셔야 됩니다. 자기야 이야기 좀 해봐. 왜냐, 전재산, 이거 사기라고 해서 봐줬다가는 잘못하면 전재산 날라갑니다, 이거. 그래요? 그런 사람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이 종목은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 종목은 딴 거 없고 군도 보고 결정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전에 웰메이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기대작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미녀 삼총사라는 영화였어요. 맞아. 망했잖아요. 하지만 망했잖아요. 쫄딱 완전 망했거든요. 망했어. 주가 대폭락했거든요. 물론 그러고 나서 지금 또 올라가긴 하는데 어쨌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게 뭐 지금 딴 뭐 4,700원이고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무슨 PER로 따지면 70배 가까이 올라가 있어요, 이게. 내년 실적 갖다 붙여도 30배, 40배입니다. 무슨 상승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이제 신의 한수, 군도 그 기대감에다가 중국하고 뭐 이제 영화 합작한다. 네. 그게 7월 초에 나온 거잖아요. 네. 7월 초에 기대감 다 반영되면서 이미 주가 다 올라가 있는 거죠. 목표가 다 찍었어요. 5,000원 넘었으면은. 네. 5,000원이면은 내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밸류에서는 40배 정도입니다. 누가 미쳤다고 이거를 40배 해주는 주식을 사요? 아니면 고속성장이라고 하든가. 네. 네이버 같은 기업들도 고속성장하는데 밸류에이션 20배, 30배, 40배 사이에 평가거든요. 근데 이 고속성장하는 기업도 아니고 영화 하나 때문에 영화 잘 나오고 못 나오고 여부에 따라서 실적이 결정되는 기업인데 뭐가 지금 당장 이게 급등을 할 만한 그런 요인도 없고 밸류에이션 40배, 50배 평가해 줄 만한 요인도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중국 호북성의 홈쇼핑 사업에 진출한다 맞아. 그러는데 성과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지금. 티도 안 나요, 지금 실적이. 그거 하면 안 돼. 네.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 저는 정점은 다 끝났다고 봅니다. 네. 고점 다 끝났고 고점 그 최근에 5,000원대 고점 돌파 절대로 다시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당분간은. 네. 그래서 저는 뭐 오늘 가격 기다리지 말고 일단 그냥 이것도 다음 주 월요일에 그냥 전량 매도하시고 혹시라도 만약에 좀 뭔가 이 군도라는 영화를 혹시라도 믿으신다면 네. 군도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막 1,000만 넘고 이러면은 또 예상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 근데 그거는 저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영화는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영화 네. 쪽으로는 장담을 못 하니까 저는 그냥 원칙적으로는 밸류에이션상으로 너무 비싸고 이러기 때문에 이미 고점도 지났고 그래서 월요일에 그냥 시가 매도 쪽으로 그냥 결정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쪽이 별로 없는 미디어 플렉스인데 그래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수 있는 군도인데요. 자, 그러면 일단 야정구 전문가님 가격 전략대까지 들어보고. 네, 이거는 진짜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네. 뭐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도 펀더멘탈 하니까 지금 다들 펀더멘탈인데 사실상 우리나라 주식을 펀더멘탈로 볼 수는 없습니다. 주식이. 네. 왜냐면 그거는 과거 상태이지 미래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이번에도 보면 삼성전자 7조 2천억 나올 거 누가 알았어? 아무도 몰랐지. 근데 그거를 예측을 해내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임무인데 그걸 생각을 해서 본다면은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그렇게 보지 마시고 특히 이런 종목들은 거의 세력의 작전, 그냥 갖고 시장에서 그냥 단타쟁이들 가지고 놀고 그걸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렇게 게임을 보셔야지 이걸 뭐 경제학적으로 분석해가고 뭐 이렇게 붙었다가 이거 대가리 깨진다니까요. 막말로 이제 머리 구멍 난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럴 때문에 네. 차라리 시청자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게 네. 어차피 제일 필요한 시청자님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펀더멘탈 안다고 해서 이해 안 되잖아요. 그냥 얼마 넣고 얼마에 살고 얼마에 파냐. 그것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분한테는. 근데 네. 가뜩이나 지금 딸내미 약혼자란 말이에요, 이 인간이. 죽여버릴 수도 없고 이거 아주 그냥 내 앞에 다리 몽댕이 부숴버리겠는데 와, 나 이 자식 어떡하나 이거? 하여튼 어떻게 딸을 시집을 보내 안 보내 이거. 이 돈이 만약에 딸 결혼 자금이라면 이거 난리 나는 거라니까. 네. 그렇지 않겠어요? 딸 이제 시집 보내야 되는데 그 돈 홀랑 까먹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것들을? 얹어 살아야죠. 죽여버리지 이거 어디서 대리 사위. 방법이 없지 뭐. 아빠 너무 흥분하지 마. 이렇게 이쁜 딸을 너 일로 와봐 다리 몽댕이 좀 내가 봐. 아, 몰입하셨어. 잃어버리지 그냥. 그럼 우리 지금 군도 이야기하면서 네. 미디어 플렉스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재밌는 거 하나 살짝 해보려고요. 우리 뭐요? 군도 다음 주에 개봉하잖아요. 네. 막 인디언식 이름 짓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어요? 군도식 이름 짓기 이런 거 요즘에 유행하더라고요. 우리는 태물인가 봐. 영화 전혀 흥행 못 따라가고 한번 있어. 또 기대하면서 군도식 이름 짓기 해보려고 해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또 화면에 나오는 거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년월일로 하는 거예요. 생년월일. 우리가 생년은 좀 밝히기 좀 그러니까 월일로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러면 아빠 야정구 전문가님 생일 좀 알려주세요. 3월 30일이요. 3월 30일이요. 반란을 일으킨 나주 3대째 내려오는 국밥집 주인. 뭐라고? 국밥집 주인이야. 이게 조선 후기식으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주 3대째. 네, 반란을 일으킨 국밥집 주인이에요. 국밥집 주인이 네, 예. 국밥집 어디 있어, 주인. 그게? 여기 있잖아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여기 3대째 내려오는 국밥집이랬잖아. 네, 좋은 거예요. 국밥 많이 파세요.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 국밥들 그게 3대째 국밥집이야, 우리. 반란을 일으키다가 뭐 이렇게. 아, 3대째 국밥이면은, 나주 국밥집 체인점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네. 김정수 전문가님 해볼까요? 생일. 그 호적상으로 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해야 네네. 돼요? 아니면은 아무거나 태어날 얘기하면 때? 아무거나 그렇게 하세요. 진지하게 사주팔자고 되시는 분들 사주 보는 곳 아닙니다. 저는 11월 10이요. 11월 네. 10일? 11월 10. 소 잡던 백성 이씨. 네, 소 잡으셨던. CG로 나간다, 득점. 그러니까. 그럼 조용구 전문가님은? 12월 16일이요. 12월 16일. 저도 12월인데, 군도 신입 단원을 발굴하던 나주 장터 넘버원 상인. 그러네요. 너무 원인이에요. 전 되게 웃겨. 저는 군도 신입사원을 발굴하던 덕순이. 여잔 거 어떻게 알고 덕순이래? 어떻게 웃기죠?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인터넷에 나왔어요? 이거 네, 제가 찾아본 거예요. 군도 이제 뭐 대세의 흐름 함께 하실 분들 군도 이름 짓기 지금 함께 하시면서 또 토요일 밤 뜨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야, 이러면서 군도 우리 홍보 많이 해주네요. 홍보하네, 진짜. 그죠? 독점해서. 영화 네, 프로 영화 프로도 주세요. 주세요. 네, 같이 보러 가게요. 자, 이렇게 네 종목 오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또 보내시고요. VOD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